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 텃세 부리거나 이러는 분들도 많습니다. 괴롭히는 분들도 많아요. 괴롭히면 합니다. 실제로 괴롭혀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롭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이런 공동중개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동중개망인데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요거 말고도 추가로 뭐 알파가 더 있는데 제가 다 찾지는 못했고 요 정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질문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지역 모임 가입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역 모임이라는 게 뭘까?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에서는요, 약간 요런 동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동에는 A라는 모임이 있고 이 동에는 B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요 A라는 모임 안에서는 우리끼리의 룰을 지켜서 활동을 해야 된다. B도 마찬가지로 우리끼리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역 모임을 만들어 놓는데, 사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지역 모임이라서 뭐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텃세 부리고 그다음에 회원 내부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 모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이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진짜 이게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본 이 지역 모임들은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견고한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깨지거든요. 내부에서 분쟁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규율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규율. 그래서 요 규율이 대부분 요게 들어있어요. 회원들끼리만 공동중개를 한다. 가입 시에는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 기존 업소를 인수 시에는 회원으로 인정한다. 이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권리금 때문에요. 권리금. 그러니까 공동중개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요걸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최초에 만들 때는 이게 뭐 등산회나 아니면은 뭐 친목도모로 만들어가지고 첫 가입비가 100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할게요. 50만에서 100만 정도로 제일 많이 책정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가입이 돼요. 여기에 회원비 없이 100만 원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 가입비 없이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바로 가입이 되는데,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뭐 한 4천만 원 혹은 1억 막 이런 식의 회비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만의 그냥 견고한 하나의 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기는 게, 규율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중개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지역에서 공동중개를 하고 있는데, 요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우리끼리만 공동중개 해야 돼 라고 막 이렇게 해서 공동중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회원이랑은 공동중개를 안 해. 확실하게 그어집니다. 근데 B라는 지역에서 공인중개사가 A라는 지역에 있는 지점에다가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공동중개를 할래요 하니까 뭐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하죠 해서 공동중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요 A라는 지역에 있던 이 모임에서 회의가 벌어져요. 야, 이게 맞는 거냐? 안 되지 않냐? 우리끼리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이 사람을 막 마녀 사냥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다른 지역이랑 공동중개 하는 거는 괜찮다. 오케이 해주자. 라고 해서 결론이 나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3분의 2가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3분의 1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외 조항은 없다. 결코 예외는 없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3분의 2가 싸워가지고 이게 와야 돼요. 나 이제 이럴 거면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부 규율 때문에 도로 싸움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이 가입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지역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의 딸이 이 동네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하나 차렸어요. 신규로. 그래서 야, 내 딸이니까 좀 과반수 이상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동의 좀 해달라 라고 해서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때 또 싸워요. 3분의 1이. 야, 뭔 소리냐. 이렇게 왜 조항을 할 것 같으면 때려쳐. 라고 해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많이 싸워요. 모임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을 건 하나도 없는데 가입을 안 하면은 또 공동중개를 못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원업소가 있다라고 하면요, 요 규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못하는 게 좀 있거든요. 명함 작업하지 마라, DM 보내지 마라, TM 하지 마라, 전단지 작업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회원으로 들어가면 이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회원을 좋아합니다. 비회원 되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두렵죠. 옆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이렇게 괴롭힌다라고 하는데, 예, 무섭죠. 저도 괴롭힘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했는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느껴본 이 회원제 부동산들의 특징이 힘이 없어요. 다들 힘이 있는 척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다 자기 하나만으로는 뭔가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점으로 만들어서 덩치가 큰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되게 얄팍하죠. 얄팍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깨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 텃세 부리거나 이러는 분들도 많습니다. 괴롭히는 분들도 많아요. 괴롭힘 합니다. 실제로 괴롭혀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롭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이런 공동중개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동중개망인데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요거 말고도 추가로 뭐 알파가 더 있는데 제가 다 찾지는 못했고 요 정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A라는 지역은 레츠를 쓰고, B는 알터, C는 닷컴, D는 해가지고 여기서 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입한다고 해서 A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중개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 회원들이 사용하는 게 그냥 레츠인 것 뿐이죠.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진짜로 처음 의도대로 공동중개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연계돼 가지고 공동중개망을 사용을 하고 모임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가 좋다 나쁘다의 느낌이 아니라, 뭐 이거를 꼭 가입해야 되냐 라고 하는데, 지역의 상황에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가입을 하면은 손쉽게 안정화에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비싸다, 억대다, 몇 천만 원대다 막 생각을 하면은 이거 가입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규율 때문에 자기들끼리 엄청 쌓아서 없어지는데, 내가 이거를 한 1억 주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실제로 3개월 만에 없어진 적이 있어요. 3개월 만에.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합의를 했는지 어쩐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요게 되게 웃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입을 하실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겁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권리금이 1억, 회원제도 몇천, 돈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금을 1억 주면요, 거기 회원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